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에 대한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면서 한국 등 8개 나라는 예외로 6개월 동안 이란과 원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이 5월 초까지 예외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이 문제를 놓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끄는 NSC와 폼페이오 장관의 국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자칫 이란산 원유 거래 전면 금지가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저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이슈로 이 문제를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사실은 이번에 이란 원유 수입 문제가 핵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 이란 원유 수입에 대한 이 예외국으로 재지정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3개월 전에 재지정됐는데 이번에도 쉽게 될까? 이번엔 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란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상당한 수준으로 핵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 엎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에 관련돼서도 확실한 핵 제재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018년 중반에 시작된 이러한 제재 결정이 지금 한국도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란과 지금 한국 간의 원유 관련돼서 중요한 도표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표를 보면 주요국의 이란 원유 수입 비중인데요. 기본적으로 2017년 각국 원유 수입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EU는 이란에 대해서 4.7%고요. 일본 5.5, 중국 7.4, 인도 12.2인데 한국은 13.1%나 됩니다. 특히 컨덴세이트라고 하는 좀 여러분 처음 들었을 텐데요. 초경질유라고 합니다. 땅속에 있을 때는 가스 상태로 있는 초경질유라고 하는데 이 원유는 50% 이상을 이란에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란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 화학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유 수입이 막히면 저희가 수출에도 굉장히 큰 지장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복원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어쨌든 이 표를 봤을 때 90일 처음 예외국, 그러니까 한국도 유예 대상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워낙 이란과 원유 관련돼서 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90일 유예했고 그리고 또 180일 유예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보시면은 거래를 달러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란 리알화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거절되는 거, 거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란과 한국이 마음껏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제 수단이 은행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제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유를 쉽게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재무부 발표 제재 복원 사항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지금 이란에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제재 이후에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를 계속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정도까지 동맹국들을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정도까지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란에 대해서도 핵을 예외로 생각하지 않겠다. 만약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중동이 다시 한번 이 무시무시한 핵 정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수준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대화가 가능한 뭔가 합리성이 있는 나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란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란 영화는 정말 뭐 아주 수준이 높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만든 여러 가지 영화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라든지 세계 보편이라는 관점에서도 최고 수준의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생산물들을 내놓고, 그리고 오바마 그 행정부 때는 상당히 잘 얘기를 해서 아주 합리적인 협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뭐 EU든 여러 나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깨뜨려 버릴 때는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란 정도와 이 정도로 강력하게 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단계별로 가겠습니까? 개성 좀 열어주고, 뭐 풍계리에 닫으면은 뭐 개성 열어주고, 영변 시찰해주면은 뭐 금강산 관광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란 관련된 미국의 제재를 보면 그 상황이 너무 잘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번에 한국이 이란 원유 수입 예외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무역에 너무나 큰 차질이 빚어집니다. 일본만 해도 그 비율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그 예외국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너무 사태를 쉽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보려면 이란을 봐야 된다. 이란을 보면 북한이 보인다. 그런 책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돌아가신 그 탈북자 한 분을 아주 길게 깊이 있게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했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란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예 머물기도 하고요.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같지는 않지만 차이가 많이 있지만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이란을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었던 것은 셰일 혁명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셰일 혁명이 있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어느 정도 달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 내에 이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유 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 국가라든지 아니면 그 이란 국가를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가장 밑에 있는 그 석유, 그 셰일층에 그 셰일을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히려 수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란을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그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하드하게 강력하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란만 해도 대화가 가능한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이 비핵화 문제는 단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문제, 이란 문제, 파키스탄 문제, 이스라엘 문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키신저가 요구하는 것처럼 정말 그 정도까지 이렇게 국제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핵은 적어도 없어야 됩니다. 일단 이란 그 원유 수입 예외국 문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다루겠습니다.